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힐링 메이트 임명은 PD입니다. 전원주택 생활을 할 때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합니다. 벽난로, 화목 보일러, 구들의 태양열까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집 자체의 단열 성능에만 집중한 스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로우에너지 스틸하우스입니다. 총 난방비 100만원도 안되는 집 하우스 플랜 살펴보시죠. 경기도 여주시 신북면에 위치한 이 집은 대지면적 911제곱미터 약 276평으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건축면적은 1층 약 25평, 2층 12평, 포치 7평, 창고 9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약 54평으로 이 집의 최고 높이는 7.6m입니다. 이곳의 설계는 SF 건축사무소의 원환영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곤지암 시내에서 차로 20분 들어가면 푸른 산세의 그윽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11년) 전 이곳에 터를 마련한 김봉수 씨는 늘 전원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얼마 전 오랜 소망을 이루고 새집살이에 신이 난 모습입니다. 곤지암에서 한 20여 년 동안 2층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또 역사가 생기고 그러면 너무 시끄럽고 많은 차들이 지나다님으로 인해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갖고 전원 생활을 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하다가 집사람은 또 아파트를 원해갖고 저는 또 이런 전원 생활을 또 좋은 꿈을 갖고 있어갖고 집사람을 좀 어렵게 좀 설득한 가운데 스틸하우스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남편 김봉수 씨는 집 짓기를 결심하고 아내에게 정말 멋진 집을 지어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쾌활한 성격의 손님 맞이를 즐기는 아내를 위해 이국적인 외관과 넉넉한 마당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춥고 불편했던 이전의 주택의 기억을 씻어낼 따뜻하고 견고한 집을 설계하겠다는 말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벽돌 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짓고 나니까 겨울에는 질직에 한순간에 와보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지금은 진짜 아까 말했듯이 엄청 시원하고 또 공기가 좋고 그러고 이제 밤에 잘 때 이곳이 너무 조용하고 그러니까 잠도 굉장히 잘 와요. 제가 불면증이 엄청 심했었는데 불면증이 싹 날아가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총 45평 규모의 주택이지만 전면에 넓은 포치를 설계하고 첨화선을 길게 내어 집이 실제 면적보다 훨씬 웅장해 보이도록 설계했는데요. 전망은 서양이 좋았지만 채광과 단열을 생각해 집을 남향으로 앉혔습니다. 집은 스틸 스터드를 골조로 하고 스패니쉬 기와와 스터코 마감으로 지어졌습니다. 스틸하우스는 내진 설계의 강한 건축 기법으로 시공면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품질이 높은 것을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스틸하우스의 장점은 많이들 사실 알고 계세요. 우선 내진 성능이 가장 강한 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접합 방법이 핀 접합이 아니라 네일 접합이 아니라 스크류 접합이기 때문에 조립 해체가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주하면서 내가 칸막이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자재이기 때문에 녹이 안 쓸어요. 녹이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아연이 도금되어 있는 강판이기 때문에 반연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교에 따른 결로 우려로 외단열이 기본 시공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 타 공법보다 단열 성능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 주택의 벽 두께는 270mm에 달하며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열교 부위는 다른 재료를 적용해 열 전도율을 낮추는 공법으로 설계했습니다. 목조 주택으로 하고자 이제 결단을 하고서 이제 업자를 만나는 가운데 또 이렇게 경고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셔갖고 스틸 하우스로 이제 경고성을 추가해서 이렇게 집을 짓게 됐습니다. 막상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집도 튼튼히 지어졌고 또 단열 문제도 참 잘 돼서 짓고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아늑하고 이 뜨거운 여름철에도 집에 들어오면 시원한 기분이 참 마음이 흡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택 전면에는 포치를 넓게 내어 실용성을 높였으며 데크에서 산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집안까지 해가 들고 여름에는 무성한 수풀로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줍니다. 이 집의 특이사항은 포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층과 2층에 보시면은 포치가 있습니다. 2층에는 좀 넓은 포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거실이 아니라 주방에 포치를 두었습니다. 주방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여기서 잠깐 로우 에너지 스틸하우스 시공 디테일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처마 부위 오버행 절단입니다. 스틸하우스의 단점은 열 전도율이 높다는 것인데요.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부위는 이지 재료를 활용해 열교를 차단했습니다. 이 집은 스틸하우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스틸하우스는 스틸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처마 부분에 이제 그 트러스 하연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연재가 바깥쪽으로 외부로 노출되어지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열교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될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단을 했는데 그걸 오버행 절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절단을 하고 단열이 시공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지붕환기 벨트입니다. 지중해풍 디자인의 특징은 처마가 없지만 국내 기후와 문화에 따라 일반 처마를 두어 처마의 역할을 반영하였으며 충분한 지붕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컨티뉴스 벨트를 설치했습니다. 한여름에 외기 온도가 한 3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지붕 표면 온도는 한 7, 80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더운 열이 그대로 지붕 안으로 들어가요. 지붕 안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공기와 만나서 그 정체되어 있는 공기를 통해 가지고 내부로 유입이 돼서 실내가 굉장히 더워집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지붕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마에서 들어가는 소핏 벤트로 해서 그다음에 용마루 아니면 지붕, 리지 벤트, 루프 벤트를 해서 빼주는 그런 공기순환 형태의 시스템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구성 높은 시멘트 데크입니다. 데크 난간과 손수침 부위는 방부목 AOQ를 사용하고 바닥과 계단판은 시멘트 데크로 시공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데크가 아니라 시멘트 데크가 바닥재로 깔렸습니다. 일반 데크라고 하면은 목조 데크가 대부분이거든요. 목조는 내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사용될 때 내마모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금방 손실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멘트 성분으로 만든 데크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내구성이 좋아서 좀 오래도록 보존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내진 설계가 반영된 벽체입니다. 스틸하우스는 전문 설계 프로그래밍을 통해 도면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견고한 주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틸하우스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스틸하우스는 어떤 쉬딩재 부분으로 인해서 전단벽이 형성이 된다라는 목조주택과 달리 별도의 전단벽을 설치를 합니다. 전단벽에는 엑스브레이스와 홀다운이라는 것을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엑스브레이스와 어떤 홀다운과 기초와 같이 긴결되는 부분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쉬딩재가 붙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강성은 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브론즈 컬러 유리의 고성능 이중창입니다. 단열과 기미를 고려해
상온의 이중창을 택했습니다. 유리는 로이 코팅 16mm 페어로 브론즈 컬러를 적용해 시공했습니다. 단열 성능은 유리 부분에 로이 코팅이 되어져서 복층으로 된 이중창, 즉 유리가 4장이 들어가 있는 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이제 일반 유리가 아니라 맑은 유리가 아니라 브론즈 컬러로 돼서 외부에서 실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6번째, 2층 통로 접이식 문입니다. 2층은 손자들이 올 때 사용하는데요. 계단실 상부에 접이식 문을 달아 주 생활 공간인 1층의 열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2층과 1층의 어떤 구분이 되어지면 좋은 이유가요. 어떤 방이 3개지만 2층에 방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살지 않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사실 2층에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그런 어떤 더운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막아줄 필요는 있어요. 난방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계단실에 올라가서 복도와 만나는 부위에 접이식 문으로 어떤 차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문 상부 몰딩입니다. 문을 설치하는 개구부 상부는 문 프레임과 같은 톤으로 천장까지 마감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어 높이는 2.1m입니다. 그 1.1m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같은 마감재로 했기 때문에 도어 높이는 2.4m 가까이 정도 보여지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내 공간은 그만큼 더 넓게 보여짐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은 간결하고 심플한 인테리어를 했으며 넓은 창을 설치해 포치로 이어지게 해 거실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안방과 침실은 남쪽과 서쪽에 창을 두고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의 컨셉을 묻어나게 했습니다. 네, 안방은 따뜻하고 온화한 그리고 편안한 느낌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생각을 했고요. 침실은 어떤 게스트방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창문을 남쪽과 서쪽에 두어서 어떤 채광 부분에서 풍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거실 옆에 위치한 주방 겸 식당은 앞에 전면창을 설치해 바로 밖으로 나가 포치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실제 내부에 있는 시간만큼 포치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계단실은 원목으로 만든 발판과 손수침을 사용해 내추럴한 분위기를 살렸는데요. 계단실 하부 자투리 공간에는 손님용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계단폭을 달리해 화장실이 너무 좁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욕실은 누가 와도 사실 편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편하고, 그러면서도 좀 럭셔리하고 좀 모던하면서도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국내에 좀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가장 골드홈에 적합한 모델에 맞추어서 선택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2층의 복도는 각 방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1층과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 부부의 요구에 맞게 접이식 문으로 설계했습니다. 2층에 복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에서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실 복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도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공간 통로인데, 근데 복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테리어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에 1층과 연계되어 있는 계단실이 있는데요. 계단실과 복도가 만나는 부위에 어떤 문을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두어서 겨울이나 여름에 어떤 2층에 거주하지 않는 어떤 가족 공동체가 있다면은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를 했습니다. 각 침실은 외부와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 1층에 같은 위치에 창을 내어 조망권을 확보하고 외형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2층에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침실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침실은 안방 위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과 같은 스타일로 온화하고 평온한 어떤 그런 디자인을 추구를 했고요. 채광 부분에 대해서는 남쪽과 서쪽에 1층과 동일하게 두어서 채광의 어떤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주택의 지난 3월 한 달 기준 소요한 기름 보일러 비용은 5만 원. 이곳이 주변 지역보다 평균 2, 3도 기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인데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건축주 입장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있는 패시브하우스보다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주택은 가장 효율적인 단열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인데요. 전면에 포치를 넓게 낸 점도 이 집의 또 다른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포치는 어쩌면 왜소해 보일 수 있는 2층 집을 훨씬 볼륨감 있게 만들고 생활 동선을 짧게 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포치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이 부분은 새소리밖에 나지 않는 고즈넉함, 자주 만나는 다람쥐와 눈인사하는 것도 이젠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고 견고한 스틸하우스는 부부의 정서와도 많이 닮아 있었는데요. 에너지 비용 절약을 넘어 그 속에서 누리는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닐까요?